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삶에서 실천해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머지않아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고민하는 일은 없어지실 겁니다.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 삶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계산하면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 작업하기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삶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또 계산해야 될 게 많고 행동도 요렇게 저렇게 막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삶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래서 삶을 누린다기보다는 매일매일이 어떤 문제풀이식의 다가오는 일들을 일 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그러니까 맨날 그 학교에서 하던 '문제가 뭘까? 잘못된 점이 뭘까?' 이거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 삶 자체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삶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라든지 내가 꼭 풀어내야 될 어떤 문제를 받는 그런 기분은 아니에요. 단지 매 순간에 내 느낌, 내 마음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불편한 일들,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가만히 내가 뭘 느끼는지를 보면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일어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외부 현실은 내 내면의 반영이다. 이 현실은 거울이다.'라는 그 전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뭔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딱 한 가지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보라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봐 달라고, 그거를 의식해서 그걸 무의식에 넣어 버리지 말고 의식해서 충분히 그거를 같이 경험해 달라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예전엔 정말 어려웠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니 사실 이렇게 알려준 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써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써 있었을 텐데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어떤 친구한테 굉장히 잘해 줬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고 정말 많은 걸 얘한테 주고, 그리고 얘랑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어떤 부분은 많이 희생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얘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는 다른 애들하고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사실은 나는 얘가 별로 안 좋은데 나랑 놀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불편했던 거를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받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면서 나를 그냥 쳐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다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됐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얘를 아끼고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고 내 있는 걸 다 갖다 얘한테 주고 그랬는데 사실 얘는 속으로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뒤로는 나를 이용만 했고 어
그랬던 거예요. 날 속였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하다 보면은 왠지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류의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지 이게 진짜 못 되는 애?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 걔의 성격이나 걔의 잘못을 이제 따지는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얘는 못됐다. 얘 이런 점 정말 나쁜 애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만약에 첫 번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퍼주니까 호구로 보였나 봐. 다시는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는 하면 안 되겠어. 뭐 이런 행동 계획을 짤 수가 있죠. 행동과 마음의 계획들을. 근데 이 두 번째라면은 이제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죠. 아, 걔는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지만 챙기는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아주 살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게 있었지. 내가 거기 속았던 거야. 그래, 쟤 같은 요런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내 잘못을 찾고 상대의 잘못, 뭔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거를 겪지 않도록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어.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하면은 얘가 나를 만만히 보게 놔두지 않을지, 응징을 할지, 아니면 얘를 그냥 피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봐도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분석한 게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좀 추가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을 이렇게 닫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아, 인간이란 다 이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모두에 대해서 좀 방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이렇게 벽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 1번, 2번의 모든 태도들 나한테서 어떤 잘못이 있었지? 상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못 알아차렸지?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 친구로부터 느꼈던 그런 감정을 나는 느끼지 않고 싶어. 삶에서 정말 피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피하고 싶었는가 하면 나는 내 사랑을 다 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내 사랑을 다 줬는데 그게 쓰레기같이 버려진 상황 혹은 자기 이득에 의해서 이용만 당한 상황. 그거 나는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드는 내 느낌들은 어떤 배신감, 음, 이용당한 느낌, 다 뺏긴 느낌, 뭐 바보가 된 느낌, 어, 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되게 무시해도 될 만한 약한 존재에 쓸모없이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에고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죠. 하지만 이 영성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내면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 어떤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을 내가 보려 하지 않을 때, 내가 그거를 의식 위에 또렷하게 보지 못할 때, 이 현실이 그걸 똑바로 보라고 나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 봐, 너 지금 이런 상태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가 그런 일을 딱 했을 때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한테 굉장한 배신감과 분노와 이런 버림받은 느낌, 이용당한 느낌, 다 뺏긴 느낌들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배신감, 나는 이렇게 이용당하는 존재야. 다 뺏긴 존재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야라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느껴주고 이 마음들, 이 위로받지 못하고 내 무의식 안에 버려져 있었던 내가 미워했던 이 마음을 그대로 느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 주고 수용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나한테 잘못이 있어서? 상대한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느껴지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들을 좀 받아주라고. 이거를 좀 수용해 주라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나도 좀 받아 달라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막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야 될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계산하게 되고 복잡하게 막 계획을 짜게 되고 이럴 때는 다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삶은 잘못된 삶이야. 이렇게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 것은 너무너무 나쁜 거야. 절대 이걸 난 느끼지 않을 거야. 살면서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나한테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건 전혀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이 감정을 문제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느끼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노력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초연해질 수는 있어요. 이런 마음에 초연해지려면 이런 것이 그냥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인 걸 받아들여서 그냥 충분히 품어주면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초연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자꾸만 없애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그 마음을 억눌러 놨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흐르지 못하고 내 무의식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흐르고 싶어요. 흘러서 흘러가고 싶거든요. 근데 흐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현실이 와서 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흘려보내라고. 내가 배신감을 절대 안 느끼려고 막 절대 배신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만 해 가지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만 딱 세팅해 놨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이 배신감은 흘러가고 싶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엄청 큰 자극이 와서 탁 내 삶을 쳐 가지고 이 배신감을 확 다 끌어올려서 얘를 빠져나가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배신감이 탁 올라올 때 그냥 '아 이 배신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다 느껴 가지고 그걸 품어 가지고 '충분히 느껴도 돼.' 이렇게 받아줘서 흘려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감이 크게 올라와도 또 '이거 절대 안 느낄 거야. 절대 안 느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으면은 이다음에 더 큰 게 와 가지고 쳐 가지고 계속 느끼라고 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 만나도 그냥 배신감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계속, 계속. 늘 그것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전초밥 집에 앉아 있는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계속 배신감 안 먹어요. '아 이번 그릇 안 먹어. 다음에 더 쌓여서 와요 배신감. 이거 먹어.' 안 먹어. 계속 돌아서 더 크게 와요. 언젠가는 먹어야죠. 먹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가. 그런 배신감조차 우리는 껴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걸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본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어떤 게 와도 품을 수 있어요. 배신감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더욱 밀어내는 감정들 중에는 남을 되게 미워하는 감정, 남을 되게 사랑 주기 싫은 감정, 막 공감해 주기 싫은 감정,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미운 감정, 여러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쁘고 못됐다고 하는 그런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은 파도처럼 그냥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뭐 이런 감정 작업을 많이 하면은 다시는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질까? 그거는 저는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진다면은 그건 고장 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그대로 느껴서 '아 이런 느낌도 있구나.' 충분히 받아서 흘려보내 주면 걔네들도 다 사랑인 걸 알게 됩니다. 다 그냥 사랑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데 내가 딱 겉에만 보고 '이거는 나쁜 애야.'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걔를 나쁘다고 눌러버릴 때 그것은 우리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파도 치면서 갈 애를 내가 붙잡아서 내 안에 가둬두고 내가 걔랑 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심이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분별심. 좋다, 나쁘다. 내가 가려가지고 배신감은 나쁜 거야. 배신하려는 감정은 나쁜 거야. 뺏으려는 감정은 나쁜 거야. 남을 공감 안 해주는 건 나쁜 거야. 미워하는 거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쁘다고 하는 애들을 오히려 우리는 그 파도가 왔을 때 걔를 탁 붙잡아서 내 무의식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느껴서 품어서 좀 흘려보내주라고, 허용해주라고 그런 걸 느낄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를 탁탁탁 치는 거예요. 느껴서 보내줘 이런 뜻입니다. 그냥 걔를 사랑해줘. 걔를 그냥 수용하고 품어줘. 이런 의미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 너무너무 쉬운 답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누군가 나를 심하게 핀잔 줬어요. 심하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나는 미움받는 걸까요? 질문할 필요 없이 가만히 그때 느꼈던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너무 창피해. 나라는 존재는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나 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이유 없이 미움받도록 태어났나 봐 라고 하는 그런 감정. 자, 그 감정을 가만히 느껴주다 보면은 그 생각들이 거기 들어있죠. 나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라는 가짜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가짜 생각들에 있는 그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를 우리가 위로하고 품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들은 다 흘러가요. 사랑받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 수용받아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나는 나로부터 그렇게 수용받음으로써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미움받은 나도 수용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저절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의 체험으로 그 미워하는 나의, 그 미움받은 나의 그 감정이 충분히 품어지면 걔가 사랑받기 때문에 걔가 미움받았다는 그 신념으로부터 저절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미움받아도 나는 나에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내 안에서 완전히 껴안아지고 있구나. 그 안에서 미움받은 그 마음의 아픔이 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계속 받아지면 누가 날 미워해도 괜찮은 상태가 돼요. 그게 안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아프다가 아니라 그냥 미움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미워한 거예요. 그 미움은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움을 한 건데 나는 그냥 미움받은 느낌이 들었을 때 사실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미움받을 만한 존재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아팠던 거거든요. 그런 게 계속 품어지면서 걔네가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는 미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미움받아야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움받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그 미움이 올라왔구나. 미움의 에너지 그냥 받아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이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들이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들이 올라오고 그냥 그걸 내가 품을 수 있으면 걔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들이 확 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건 나쁜 거야. 다시는 안 느낄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느낄 수 있지? 하면서 느낌을 무의식에 몰아넣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실 효과도 없어요. 또 일어나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혼자 할 때는 '나만 이런가 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갇혀 있는 거를 계속 현실이 와서 쳐 주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다른 많은 분들과 같이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쪼끔 하다 보면 다들 있어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되면서 올라오는 마음인데 계속 내가 누르는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딱 수용해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이전에는 막 저항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품는, 수용하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태도 자체가 먼저 변하고 정말로 그 일들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질 않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현실이 어떤 일을 나한테 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나를 다 깨우쳐 주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막 큰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다 알아보고 있고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1 번에 놓고 계속 모든 순간을 내 마음을 알아볼 기회로 삼고 있으면 일들이 딱 내가 알아볼 정도로 와서 나를 탁탁 톡톡 건드려 주는 그런 이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안 보고 계속 이 현실을 1 번에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마음만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이 집중돼 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굉장히 크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강도로 나를 쳐 주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안 보거든요. 그거를 수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신감이 왔을 때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배신감이면 나는 계속 피하고 어떤 삶의 계획을 다시 방어하는 쪽으로 짜겠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신감을 줘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걸 보라는 이유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삶의 방식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그 대중적인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뒤바뀐 정반대의 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살아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몸에 잘 맞는 우리 본성에 가까운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체득하시면서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 삶 안에서 이제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명확하게 아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